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 오간 대화, 즉 주고받은 말들에 관한 이 보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논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가브 대사님, 먼저 당신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이 보도들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것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현재 관계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따라서 공개적으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양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그가 리더십을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우파 블로거 진영의 비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파 팟캐스트는 그가 네타냐후에게 휘둘린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내 판이고 내가 리더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비비는 내 말대로 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상황이 네타냐후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언급했듯 그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나피드, 베네트, 아이젠코트,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선거에서 그를 교체하려는 이들로부터 말이죠. 그가 트럼프의 꼭두각시라거나 약하다고 하거나 트럼프가 그를 제지하고 있어서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입장에선 절친이자 이스라엘 대통령과 맞서 이스라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크네셋 연설에서 네타냐후를 바라보며 비비, 넌 성가실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인용하는 거지만 네, 정확한 표현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넌 강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강하게 협상한다. 그리고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네타냐후가 베이루트 공격을 철회한 것도 봤죠. 이 결정은 야당뿐만 아니라 그의 동맹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댄? 보세요. 대사의 말도 이해합니다만 오컴의 면도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답이 정답이라는 거죠. 네타냐후는 수년 동안 자신이 지정학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미국 정치도 아주 잘 이해하며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모두를 최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지난 10년 정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진정한 동맹인 유럽을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연합 준회원국입니다. 2015년 의회에서 바락 오바마에 반대하며 민주당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는 지난 3번의 선거 동안 트럼프 편을 공개적으로 들면서 주류 공화당원들까지도 소외시켰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는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배팅했고 그 결과 운이 따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을 때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역효과를 낸 듯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자신의 재판 문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트럼프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법상 존재하지 않는 재판 취소를 하라고 압박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줬다고 말하는 대화를 유출하면서 네타냐후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신하처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욕설은 아마 이 통화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지원과 무기, 탄약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린 명령을 이렇게까지 바나마 공화국처럼 보일 정도로 따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비비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당 전체가 그를 트럼프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먼저 답변하고 싶은데 57년에 벤구리온이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공개적인 요구로 시나이에서 철수했습니다. 저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골다 메이어가 닉슨 행정부가 시나이에 있던 이집트 제3군을 포위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맞죠? 그래서 82년에 레바논에 갔을 때 레이건이 어느 정도 개입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오랜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미국 요청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진짜 증거는 결국 행동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옳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이고 레바논은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레바논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특히 이란 핵 문제, 즉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반쯤 찬 컵을 볼 수도 있고 반쯤 빈 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헤즈볼라를 이란만 통제할 수 있고 레바논 정부는 통제력이 없으며 레바논에서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바논 국민 중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즈볼라와 국내 이란 영향력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시온주의자나 이스라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이 다시 주권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전쟁에 끌어들인 데 분노하고 이란 지원 민병대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질려 있습니다. 현재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